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순서입니다. 여의도 UFC. 자, 대통령 선거 끝났고 대통령 선거 와중에는 의원님들께서 할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선거가 끝나고 할 얘기가 있을까 하고 살짝 의심하는 분들 오늘 여의도 UFC 듣고 나면 아 영원히 들어야 되겠구나.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제1야당의 정용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도 제1야당 지키고 있어요. 뭐 도찐 개치자 이제 그거 도토리 키재기. 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제2야당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가 네. 대통령 되면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건데. 네, 바로 바뀌어지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구국의 강철 이빨. 예, 아니 정의당의 강철 이빨로 수정해 주세요. 그거 정의당의- 옛날 별칭이에요. 그래요? 예. 정의당 범주보다 나라가 더 크잖아요. 아니 나라보다 전 당리 당력이 정의당의 우선이에요. 강철 이빨. 예, 예. 아하. 예. 예. 당리 당량이 우선이라고요? 당리 당력이 예. 우선입니다. 종파주의자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저 아름다운 패배자, 예. 패배가 멋있는 정당, 예, 정의당. 지지율이 오늘 또 쫙 올라갔어요. 몇 당 됐어요? 예, 3당 됐습니다. 뭐 늘 아름답게 패배했으니까요. 패배가 네. 멋있대. 아니 패배하고도 더 기가 사는 기존 정치 논리는 해석이 안 되는 정당.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겠죠. 아 그럼 처음에는 좀 좋게 시작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 왠지 좀 섭섭하네. 자, 우리 네 분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은 의원님들도 춤추게 만들고 의원님들도 행복하게 손잡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도 의원님들 격려 혹은 정치에 대한 쓴소리 다 환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 그다음 버스 기사님들, 주부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함께 틀어놓고 듣는 분들, 공장에서 함께 틀어놓고 듣는 분들, 집단으로 듣고 계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났어요? 네. 예, 끝났는데 이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새 정부의 일주일. 새 정부의 일주일. 아니 광고가 많아져서 그런가? 예. 성의가 없으신데? 그래요? 성의가 없는 좀 시크한 매력. 아니 여당 의원 되셨잖아요, 이철희 의원님. 이제 아니, 그 근데 실감이 처음엔 좀 안 여당 나요. 의원이 되신 게 아니라 여당을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아이, 벌써 좀 자세가 달라 보이잖아요. 자, 인선 얘기 좀 해보죠. 네. 파격적이다. 저희 신선하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진짜 파격적이고 예, 잘할 것이다. 잘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선도 인선이지만 대통령이 요즘 그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죠. 예. 우리가 너무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요. 예. 이제 또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고 해서 또 정비하는 문제가 좀 원내대표 누가 되나요? 모르죠. 홍영표, 우원식. 예. 우원식, 홍영표. 네, 두 분이 뭐 여러 명이 안 나오고 딱 두 분이 나와서 홍영표는 친문, 우원식은 범친문. 그럼 뭘 법문이라 그래? 살짝 비문이요. 결론이 나왔네요. 근데 홍영표가 안 될 아니에요. 거라고 네. 하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제가 받은 정보는 전혀 영향력 없는 정보입니다. 선거 떨어지셨죠. 누구 저요? 네.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지기하게 떨어졌어요. 정보 네, 2020년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하여간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 지금 예. 이제 좀 내부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지금 커피가 나오는데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이 왜 여성분이 커피를 타오냐 이러면서 항의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 타오는 거 우리 아니잖아요. 타오는 게 아니고 작가님인데 시간이 딱 요때 들어오기 때문에 작가님이 여기서 10m 배달한 거 10m 배달.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럼 저 PD 사과드리겠습니다. 시키세요. 예? 시정해야 PD? 돼. 예. PD는 이렇게 이게 얼굴 카메라 기피증이 있어요. 아니 메인 피드 한 일도 없는데 뭐 와서 저런 거 왜 들어서 메인 PD가 느닷없이. 우리 잘리겠네, 이제. 글쎄 쓸데 있는 얘기만 합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쟁점이 생겼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다. 네. 자유한국당 뭐라 그랬어요? 통합의 시대 정신에 반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좀 부르면 안 돼요?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얘기보다 더 총론적인 예. 차원에서 일주일 저기 그렇죠. 그 얘기 하시면 더 좋아. 일단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 예. 혹은 높이 평가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야당이니까 예. 주문 내진 지적하고 얼마 싶다면 전까지 여당 있었지? 예, 뭐 낯설죠? 여당 아니 사실은 여당 자격 상실한 거는 꽤 오래됐죠.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면서. 근데 아무튼 첫째 지적드리고 싶은 게 예. 소통 초기에 다 하려고 합니다. 예. DJ 대통령의 경우에 처음에는 하는 얘기들 다 끝까지 들었대요. 좀 지나니까 그때 강요하셨던 분 얘기인데 예. 좀 지나니까 뭐는 얘기를 하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짜증내면서 정보가 다 알고 집중되니까. 있어요. 예. 그럼요. 알고 있는 이야기 하니까 그랬겠죠. 아니 그래서 초심을 끝까지 송기석은 잘한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열광하는 사람, 좋아하는 예. 사람끼리의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83%인데. 아니 그 초기에 원래 다 그렇게 네, 합니다. 초기에. YS 때 뭐 더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죠. 정치가 공동체 통합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서운한 사람, 삐치는 사람 좀 덜 나오게 하고 그 삐치는 강도를 좀 적게 하는 거. 예. 이게 정치입니다. 삐친다를 표준말로 하면 뭐죠? 뭐 여기서는 삐진다. 그냥 여기서는 삐친다가 표준말이에요. 여기서는 삐친다가 서운한 사람, 뭔가 서운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게 진짜 정치력이지. 예. 그리고 저는 맨날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그럼요. 발수하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전 지난 주말에도 또 어제 예. 그제 사이에 문자 폭탄에 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왜요? 그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어느 법안? 그 세 가지 저희가 특검법 하겠다고 한 거 우리 어. 당의 의원이 이제 발의하면서 이제 서명을 그것도 이제 당문으로 소개해 이렇게 주세요. 했는데 좀 이따가. 예. 뭐 저기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데 괜히 또 2%에서 또 제가 뭐 초치는 것 같은 저기 싫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뭘 아무튼 거리기는 한데 못 내. 자 아니 그 뭐 저 얘기할까요? 그러면 뭐 저기 아들 문제 또 뭐 아, 문준용 씨? 예. 640만 불 뭐 북한 인권 이런 부분인데 예. 이건 좀 상대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거죠. 저는 이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게 이 민주주의 되려면 열광하잖아요. 열광하면 그건 부패와 독재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정치인을 바라봐야지 예. 한 지도자 내지는 한 리더한테 열광하는 거 이거는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 저것도 얘기하시라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은요. 그 노래를 재창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광주 뭐 호남의 분들이나 국민들 예. 이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 우리의 지금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인 주적인 북한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점 이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광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 그렇죠. 안 할 수가 바른 없네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헷갈려. 바르기도 하세요. 아 국민의당이 그래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아주 똑바르죠. 근데 적응 그 안 되네.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예. 재창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뭐 시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네. 또한 북한이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주 항쟁에 있어서 정신은 뭐 민주, 인권, 평화 그런 정신이고 예.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광주 시민이나 호남 주민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광주 항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부 그런 민주 시민이 재창이 적절하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다른 지역적인 문제로 막을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예 저는 그런 국민의당 손 측면에서 원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정인기 의원님 당론과 무관하게 그냥 좀 받아들이시지 여기서는. 좀 한번 부르죠. 이미 여기 4대 3이잖아요. 그것도 일단 정윤기 제가- 의원님이 제가 아주 훌륭하신 아주 게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바른 용기지 정용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정윤기 의원님이 또 경찰대 출신이에요.
학생회장 하다가 4학년 때 민주화운동하다 잘렸어요. 아이고 저기 이거 훌륭하신 분이 아주. 근데 지금 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그건 따지지 말고 지금 right now 따지지 말고 역사가 무척 훌륭한 분이에요. 나 다시 아이고, 뵀어요. 네. 자, 그때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니물면 행진곡 불렀거든. 그렇죠. 자, 그때로 돌아갑시다. 자, 정용기입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저기 뭐 이 프로그램에 예. 출연하니까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 또 간 지지하시는 분들은 욕해드리면서요. 왜 세게 얘기 안 하고 거기 가서 뭐 좋다고 히덕거리고 웃냐. 좀 정색하고 다 웃자고 웃고 아니 살자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 정색하고 싸워야 될 적에 나가가지고 웃고 말이지 뭐 그렇게 좋냐 지금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저기 저는 어쨌거나 여기 당을 대표해 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제 조직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우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훌륭한 자세요. 그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예. 저 얘기하세요. 먼저 하실래요? 큰 집이 큰 집이니까 뭐 하세요. 하세요. 항상 간사가 더 센데 우리 하세요. 같은 국방이에요. 하세요. 예, 제가 맨날 서론받는 처지죠. 그런데 그 북한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김종대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주 정당에 김종대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아니, 북한에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이한열 그 자리도 있고 예. 그 여러 우리 그 민주주의의 인사들의 자리를 열사들의. 비워놓고 출석부 때 부릅니다. 어허. 그러면은 누가 대신 대답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은 남한의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의 차이거든요. 야 김종대는 그 김종대나 이 김종대나 이 구국의 강철 이빨 맞네. 예? 아니 너무 감탄하실 거고. 예. 가는 길 그래서 계속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지 좀 마세요. 이 북한이 끼는 게 아니고 깐죽대는 것 같아요. 예. 자리가 자꾸 욕심이 나는 것 같다. 아주 방송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어쨌든 한때 민주화 운동이 반체제 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우리가 하나의 그 급진적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하나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의 등불이자 모닝콜이었던 것이죠. 예. 그것이 그 당시엔 몰랐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느 날 새순처럼 저 땅 밑에 있던 씨앗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급진주의 시대에 어떤 반체제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이 비춰지던 시절에는 북한이 다 이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존심이고 오늘날 우리 자긍심의 큰 자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비록 이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거 갖고 좀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청거리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체제 경쟁에서는 끝났다. 끝났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철희 의원님. 앞으로 야당끼리 하시는 게 좀. 예. 이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문제는 예. 그뭐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꼭 굳이 그걸 불러야 되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생각이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꼭 그 진보 보수의 문제냐 또는 여야의 문제냐 그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도 여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우리 시대 우리 민주화를 여는데 기여했던 거라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한일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치가 너무 이렇게 여야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문제로 만들어내는 또는 진보 보수의 어젠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데없이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거는 좀 저는 개선하면 예.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분단 비용 아닌가 이것도 예. 이렇게 생각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은 그에 따른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지금 아픈 현대사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지방에서 구청장 할 때 예.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초청을 그래도 해서 갔는데 소위 민중의례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래도 마이크를 주고 축사할 기회를 예. 주시길래 민중의례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럼 국민을 하고 이어서 민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또 워낙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또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금도 그 단체하고는 아주 좋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서로 좀 이렇게 예.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해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이철희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자유한국당, 이철희 의원님, 더민주 의원님. 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문자 폭탄 날려주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박성재님 국민은 변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 편가르기 하려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전처럼 주입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우 따끔한 말씀이시네. 김범수님 선거 끝나니 의원님들 편하고 여유 있는 방송 좋습니다. 국민들도 편하고 여유 있게 협치화 부탁드려요. 저희 정봉주의 정치쇼 들어오면서 무기를 다 밖에 풀어놓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저희 방송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나왔어요. 김호령님 40대 주부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후보들이 불참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원래 참석 안 하는 게 관례라던데 왜 그런가요? 자, 유승민 후보만 참석을 했었죠. 네.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큰 당이 먼저 하세요. 그렇죠. 네, 여당이 연수받고. 예. 뭐 아니 참석 안 한 거 얘기니까 예.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근데 딱그 이번에 잘하시고 네, 이번에 급하게 진짜 취임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홍준표한테 정식으로 초청장이 이렇게 준비돼서 갈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문자로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국회의원한테도 의원은 올 수가 있다. 그러니 로텐더홀로 이렇게 오라.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죠. 국회, 지사 그만두셨잖아요. 예, 국회에 예. 들어오려면 의원이 아닌 경우는 또 면회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 맡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의정의 의원들은 소속이나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몰라요. 네, 다 바뀌었습니다. 전직을 안 해보시니까 전직을 그게 제가 안 18대 해봤어요. 때 바뀌었어요. 전직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유일한 제대로 전직이라 금방 안 해요. 제대로 그걸 전달도 안 됐을 거고 본인도 이거 초청장도 가야 없는데 되나 내가 말아야 가야 되나. 되나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부드러우시네 그게. 예. 근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 다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이 떨어진 분들이 안 간 게 다 관례였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국가라면 가는 게 맞죠. 예,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어떤 정치 도리고.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이유가 되긴 예, 되겠네요. 그런데 예. 저는 하여간 정봉주의 정치쇼 나오느라고 못 갔어요. 그날 급히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분 가 순간이었잖아요. 계시고 예. 땜빵으로 나왔는데 땜빵으로 나와서도 그냥 뭐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좋아하시지만. 비서실장이 못 가니까 후보가 못 가신 거예요. 제가 그거에 엮인 거죠. 예. 아이고 정말. 예. 반성하세요. 예, 배보다 거기에- 배꼽이 더 큰. 아니라 예, 진짜 심상정 대표는 왜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나와 있어 경리를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날도 그랬어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다른 소속 의원들은 가셨고. 예. 근데 사실은 뻘쭘하죠. 심상정 여러 의원도 좀 가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가시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직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저희 당도 예. 소통이 안 되고 있군요. 네, 저희 당은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예. 이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었고 그게 이제 우리 장관급 아직 뭐 수리가 그런 안 분들- 됐잖아요. 아니 수리됐습니다. 수리 됐어요? 방 다 뺐습니다. 방 이미 뺐어요. 예. 예. 제가 알아요. 그 정승희 의원 수리를 했어요? 예, 그 오. 사표 제출한 지 일주일 후인가 바로 좀 제가 수리를 했기 모르고 때문에 있었네. 저는 그냥 계속 의원했으면 했는데. 아니, 철수하셨대잖아. 아픈 가슴에 뭐 양념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무튼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좋다. 같이 선의에 경쟁했던 분들은 같이 함께 그 자리 취임식에 가서 예. 저는 좀 그게 생각이 통합의 달라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예. 것도 좋다고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후보들은 생각합니다. 패배 이렇게 수락 연설이라 그러나요? 예. 수락 멘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신 분에게 축하를 자, 보내고. 뭐 축하하고 이런 정도, 뭐 전화 통화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어쨌든 취임식에. 패배하신 분들에게 뭐 한 2달 뒤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어제 선거에도 오늘 그 자리에 와서 좀 해라 그러네요. 그러면 너무 만약에 가혹하죠. 인수위 기간이 70일 정도 있었으면 그럼요. 그때는 네. 이제 가는 게 좀 그렇죠. 맞는데
후보들도 아, 떨어진 너무 거 가혹하죠. 떨어진 거 뻔히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는 동안에 고생들 무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오라는 거 뭐 성인도 당선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이해가 가는데 예. 근데 심상정 후보가 참석 안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비서실장이 없었대. 왜 그러냐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뭔 소리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는 왜 안 가셨냐고요? 아니 언론 비서실장이 없었대잖아요. 아니 그 자꾸 묻지 마세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전화가 왔었어요. 끝나야 돼, 끝나야 알겠습니다. 돼. 자, 왜 자꾸 김종대 의원님 이따가 말씀 이어가시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의원님 네 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예. 자, 오늘은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죠. 2부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철희 더민주 의원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가장 더 소중한 분들, 청취자분들 문자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737님 성수동 쪽 2016 버스 타는데요. 마성의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기사님이 정치쇼 듣고 계세요. 볼륨업 부탁 못하고 전 이번에 내립니다. 2016 버스 기사님 볼륨 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무슨 얘기들 하시길래 정용기 의원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완전 미소천사시네요. 자유한국당 좋은 당이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서정희님 아침에 어떤 음악방송보다 재밌는 정치수다 꿀잼이에요. 수선집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실 때 다시 한번 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1066님 멀게만 느껴졌던 의원님들 정치쇼 들으면서 친근감 느껴지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 들어서 좋아요. 새 정부 화팅하시고 반드시 통합소통의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아자아자 봉조빠 사랑해 용용용용 미투. 내가 못 살아. 자, 각 당 후보님도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 많은 분들 궁금했을 테니까 안철수 의원님부터 언론에는 잘 준비해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미없잖아. 좀 뭔가 들어야 하잖아요. 뭐 아마 이번 대선 그 패배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더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다음 날 이렇게 회담 시작하고 그 다음 날 우리 선대위 관계자 다 의원들하고 이렇게 식사했고요. 지금 요즘은 그동안 지지해줬던 전문가 광장에 있던 이런 분들하고 쭉 만나고요. 아마 다음 주 일정은 이제 5.18 행사에 예.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어쩌면 본인도 이제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결과 수용 의사 표현에서 그때 나타났지만 예. 본인의 부족해서 사실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다음 혹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50% 이상 지지를 목표로 다시 힘찬 재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예. 국민의 그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과, 죄송하다는 그런 인사 위주로 해서 전국을 쭉 돌 예정입니다. 지지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전국을 돌겠다. 이 계획도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또 열렬히 해줬던 분들한테 그렇죠. 일단 죄송하지 아주 좋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꿀팁. 네. 5.18 항쟁 기념식에 가서 네. 님을 위한 행진곡 지창하잖아요. 네. 카메라가 입을 클로즈업 할 거거든요. 네. 제대로 알려줘서. 그 노래를 잘 모르실 것 같거든.
아닙니다. 잘 아세요? 마지막 그 광주 대선 유세 때 우리 집중 유세 때 마지막 클로징을 이물련 행진각으로 우리 전부 그 자리에 지지자들 온 분들과 예. 저희 의원들 합창하는 걸로 그때 마무리했는데요. 그때도 다 제대로 따라 부르고 예. 그래서 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님들 넘어가기 전에 속보 떴습니다. 다른 꿀팁을 알려주세요. 다른 꿀팁이요? 없습니다 이제. 역시 별 도움이 문 안 돼요. 대통령 세월호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를 했네요. 두 분이었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서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3년 동안 아유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들 좋은 날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 드렸네요. 이제 이 부분에 한 말씀 하세요. 예. 또 광주니까. 예, 아니 인천공항 문제도 있고 오늘 이렇게 기간제 교사 이렇게 이제 순직 인정 이런 부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 이런 걸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좀 더 제도화돼 있어서 장관이. 아니죠. 이건 우리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순직 인정이 안 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당연한 건 반드시 법제화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죠?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 실제로 예.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아쉬운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당선 후에 첫 방문 각 그 야당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는 거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들 좀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해석자 물리치고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 진정한 의미의 협조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꿀팁으로 드린 겁니다. 이거 근데 회장 의원인데 말씀드렸으면 그렇지만 이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정서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왜 안 해주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한 내막은 좀 정리됐던 게 좀 저기입니다만은 이게 부작용도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를 지적했던 거고요. 인천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공공기관의 흑자가 엄청나게 나는 인천공항을 그렇게 하면 다른 데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지금 오늘 벌써 다 이제 막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처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치고 나가면 열광하고 환호할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언론에서도 좀 다뤄줘야 됩니다. 그냥 환호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5년 전에도 열광 환호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그래서 끝이 저희가 불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이번 19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이라는 게 그 대론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되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잘 보이고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나가는 게 맞다. 물론 또 정영기 의원님처럼 거기 그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가는 거는 가야 되는 건 뭐 100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가 그 선거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당이 워낙 그 선거에 많이 지분 정당이기 때문에 지고 났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고 났을 때 초기에 대여 강경 투쟁으로만 가게 되면 그 이유가 내부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또 이 곤란이 장기화되는 우려가 있어서 약간 빗대자면 우리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허니문은 꿀 같은 이렇게 달콤한 시간을 주는 건데 뭐 그렇게 꿀처럼 달콤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설탕 정도 슈거먼 정도는 줘야 이게 뭐 대통령이 100일 동안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 초장부터 이건 안 되고 저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조금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민주당도 2012년 초반에 떨어지고 좀 난 다음에 봐주십시오. 한 2년 동안 내용이 깊었잖아요. 저희는 대선 2번, 총선 2번, 큰 선거 4번 연장으로 진 정당이라. 그리고 내부에서 뭐 엄청 싸웠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무조건 발목 잡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 야당의 그럼요. 역할이 예. 그 지적을 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상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처음 집권했을 때는 조금 시간을 주는 허니문 게 기간을 좀 주죠. 조금은 네. 주죠. 그래서 네. 아니 지금 대통령 의지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처음에 원내대표 만나 뵀을 정의당 때 의원님이 당권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예. 아, 그러면 여기 와서 또 가뜩이나 부드러운 분인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지고 이 정체 통이 커졌어요. 아유, 네. 그 통이 한 10배는 커진 것 같아.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돌아왔을 때 어느 당인지 그런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야당과 관계보다도 일단 여당과의 관계 개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당 그 과거 여당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난 한 9년 동안 보면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도 무시를 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게 진짜 안 좋더라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 약간 그런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요. 또 고춧가루 뿌려보세요. 그럼 이제 또. 예, 예. 아니 야당하고의 협치 이전에 여당 내부의 협치를 먼저 좀 단단하게 하셔야 야당하고 협치도 잘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게 지지율이 2자리까지 갔다 왜 지금까지 그거밖에 못 받았는지 이해 못하세요? 아직 2자리 아닙니다. 아직 2자리. 아니 그 선거 때 후보가 2자리 지지율까지 갔다가 지금 1자리 득표했잖아요. 아니, 2자리까지는 못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선거 쓸데없이 토론으로 각 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가려고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잠깐 소통 관련해서 언급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제도화돼서 그런 측면을 가자는 거고 아까 그 소통 문제는 정말 그 특히 청와대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그 소통 문제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아까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낙연 이제 그 총리 후보자 내정자. 예. 이렇게 됐는데 그 물론 그 총리로 우리 국회 동의 받은 후에 이제 총리 정식 자격 생긴 후에 이제 재청권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총리에게 재청권이 있으니까 적어도 국회에서 동의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은 그 청와대와 인사 담당 부서와 총리의 어떤 소통, 교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른바 호남권 총리로 이렇게 총리 후보 지명을 했지만 과연 그게 실질적인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느냐 여부. 책임 총리의 권한 어느 정도 그렇죠. 어디까지 줄 이 것이냐. 부분 이 출발부터 예. 재청부터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우리 하는 게 청취자분들이 중요하다고 우리 봅니다. 청취자분들이 재청권 이렇게 추상적으로 툭 던지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재청을 그전에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장관은 청와대에서 찍었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총리가 청와대하고 협의하면서 장관을 재청하는 이런 과정을 그렇죠.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 그거 좋겠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인가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오늘부터 협의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예. 명식 총리 후보자라는 부분이 아마 오늘 정도의 그런 협의가 있을 걸로 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청와대가 지금 인선이 많잖아요. 청와대 인선 오늘도 그 북한이 미사일을 샀는데도 안보실장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안보실장과 그렇지. 회의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선 때문에 경황이 없으니 지금부터 하자 이런 얘기지. 아니 뭐 총리가 뭐 눈치 보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전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무척 꼼꼼한 사람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장난 아니죠. 네, 밑에 있는 사람들 벌써부터 뭐 이게 죽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 재청 이런 거는 청와대에서 그 왈가왈부하거나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러게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분 같은데. 아니 그 재청권이라는 게요. 청와대랑 전혀 의논하지 않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그럴 순 총리만 없지. 추천하는 예. 게 아니에요. 상의해서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상의가 이제 시작될 근데 건데. 이제 이 문제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원래 큰 그 개헌론자잖아요. 예. 이거 개헌해야 해결되지.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화에서 아무리 해도 그건 일종의 대통령의 관용과 희해와 이런 걸로 그거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한계가 있다. 홍준표 후보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죠? 미국 가 계시는데요.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대선 끝난 이후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낙선한 모든 후보들이 바로 원래 예전에 조금 뭐 심지어는 DJ 잠깐 은퇴했다가 정계 은퇴했다가 영국 갔다 이렇게 아니면 하고. 일정도 없이 뒤로 좀 그렇죠. 물러났었죠. 그런데 이번은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고요. 뭐 유승민 후보
뭐 심상정 후보 씩씩하게 예. 이렇게 저기 하고 있고. 아, 무서워요, 의원직까지도. 이번에. 예, 홍준표 후보도 미국을 가 계시지만은 어쨌거나 SNS로 계속 신보수주의, 예. 신보수주의라고 예, 했었어요. 신보수주의 운동의 필요성 그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것도 이번에 처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무튼 저희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는 일단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님 네. 대표님 넘어가기 전에 3562님 송기석 의원님 지난번 나오셨던 분 맞으시죠? 자주 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영수님 멋쟁이 고맙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팬입니다. 몸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아, 송기석 의원님은 부장판사 출신이세요? 그 법조에 한 20년 가까이 계셨었죠? 네, 맞습니다.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20년 딱 예. 만땅 채웠습니다. 그래갖고 연금 이제 받을 때 되니까 이제 나오신 거죠. 그래서 나오신 그 거구나. 전에 이미 수급자가 됐었습니다. 이제 군복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302님 그러니까 법원에서 딱 20년 군복무 합하게 되면 23년. 그렇죠. 아하. 적절하게 제가 하죠. 저도 병장 출신입니다. 예, 여기 문재인 군 출신이시죠. 대통령이죠. 군 출신.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군 출신이에요. 다군 출신이에요. 예. 자, 2302님 정용기 의원님 그래도 속내는 따뜻한 분 같아요. 여야 같이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990님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정의당이 제1당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화이팅. 저도 화이팅입니다. 예, 이경신님 정치쇼는 이제 저에게 정치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이랑 제가 국방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저는 이제 제1당의 초선이지만 간사고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고 여기는 군사 전문가인데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 항상 예. 제껴요. 네. 예. 근데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나름 모신다고 모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부족했는 게 많았나 본데 잘 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자, 심상정 의원님. 친구라고요. 심상정. 예. 아니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만 하려고 심상정 의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내시냐고 얘기. 좀 방송이 좀 어지러워요, 그죠? 예, 이게 누구 좀 때문에? 예, 제가 좀 아니 왜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하여간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오고 이제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죠? 뭐 아니, 뭐. 방송에 고춧가루 뿌려 이제. 내가 뭔 얘기만 하려고 그래 방송 들어오고 막 댓글 들어오더라고. 예. 하여간 그 끝날 때안 심상정 후보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 이제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중요한 한 가지 그 분기점을 맞이했어요. 그 한 20년 넘게 진보를 떠받치던 그 계급 의식에 기반한 전통적 진보층, 예. 이런 어떤 그 실체가 거의 붕괴된 겁니다. 어허. 그게 표가 다 갈리고 심지어 저희한테 거의 안 왔어요. 반면에 한국 사회에 그 새로운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들 20대. 여기서 주축이 돼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됐고 또 무당파들이 저희 지지층으로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 한 20년 넘게 제자리에 해오던 진보가 이제는 크게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아마 곧 대대적인 당 혁신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아마 선거 때부터도 우리가 선거 이후까지 예정하면서 끊임없이 해왔던 말들이에요. 이제 대선이 끝나면 당의 체질과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진보 정당이 다 좋은데요. 말이 길어요. 아니 오늘 짧게 하시는 설명이 편이에요. 많아. 예, 오늘 그래도 짧게 오늘은 되게 하시는 짧으네요. 편이에요. 아니, 예. 상대적으로. 대선에서 그 정도 지지율 받았으면 충분히 더 이야기하십시오. 천적이야 두 분이. 뭐 말을 해도 임자 만났어. 이렇게 벌써 여당 됐다고 예. 나오는 이 태도가 오래전부터 국방이, 민주당의 국방이. 내재된 국방이. 패권주의의 변형이에요. 이게. 국방이.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잘해줘도 이철희 별로 의원님, 안 해요. 이철희 의원님, 그 국민의당하고 네. 함께 하자고. 저희가요? 예, 통합론. 아니요 그런 얘기 안 꺼냈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안 그거 하고 결례죠. 있어요? 예. 결례죠. 아니 국민의당에서 그분 아마 이제 전혀.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이 좀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사고를 낸 사고 거죠. 치고 사과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여보세요. 아니 이 양반들이 각자 따로 노네 이제. 그러니까 아니 도저히 그 사과만으로 수습이 안 될 그런 발언을 실제로 기분이 나빴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맞아요. 이야기죠. 네, 제가 사과 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과받을 일 많아요, 이미 사실은. 상처에 이렇게 소금까지 뿌린 다음에는 거기 사과한다고 그게 다 낫습니까? 감정 문제가. 골이 이제 감정 골이 깊어지지 이제 그렇게 되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 이 의원님 예, 말씀은 예, 진정성이 예, 느껴집니다. 그럼요. 여기 오셔서는 또 다 이렇게 화합하고 아름답게 바른정당에게 같이 하자 그랬죠. 자유한국당. 지하자고 한 건 없죠. 예. 네, 없습니다. 근데 지지층들이 예. 지지층의 겹쳐버리니까. 다수가 뭉쳐라 합쳐라 뭐 이런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아니요.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바른정당 내부에 뭐 어떤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반기문 전 총장을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룹과 예. 유승민 의원을 후보로 만들려는 그룹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 그게 좀 나눠져 있었나요? 그렇죠. 근데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분 중에 그 대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직도 거기 남아 계시거든요. 누구시죠? 누구 뭐 또 말씀드리긴. 그래서 그런 옥새 파동의 주인공. 네, 그래서 바른정당 안에 그런 예.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정계 개편의 첫 번째 어떤 진앙지는 바른정당이 되지 않을까. 바른정당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인위적인 정계 개편 빼내고 이런 거는 예.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하고 같이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주승용 그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같이 하자는 의미가 이제 뒤에 무슨 뭐 일단 정책연대 뭐 예. 통합 이런 이야기까지도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대선 후에 사실 대선 패배 후에 왜 패배했는지 그걸 먼저 명확히 내부적으로 좀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그래서 일단 내부 뭐 정리 단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먼저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통합을 논한다 뭐 합당 이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승용 대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를 달았던 것이고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우리 개혁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우리 촛불 혁명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이 물론 이제 대통령은 바뀌어졌지만 예. 진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라는 게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자꾸 민주당 쪽에서 뭐 노동부 장관을 누구한테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부총리를 뉴스가 묻어났어요, 누구에게 그게. 준다. 그런 거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엉뚱한 또 정계 개편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이제 집권의 어떤 주도 세력들이 이 각 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계속 어떤 특정 개인을 거명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다 평지풍파에다가 감정적 앙금이 쌓이잖아요. 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누가 이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 이런 그 점에 이제 궁금한 거죠. 타당의 협치적 차원에서 장관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기사도 나오고 SNS상에 돌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연락한 적 없다.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의도를 갖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당 차원에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람을 얘기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약간 결례가 되고 얘기가 좀 그 뻥 튀어진 건가요? 불쾌하게 됐다면 그것도 제가 사과드릴 텐데 왜냐하면 기자들 계속 자꾸 사과하시네. 물어보거든요. 예.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크게 불거져 있는 건데 저는 그야말로 선의를 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를 떠나서 어떤 자리 가면 제일 잘할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제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게 뭐 불쾌하게 들렸다면 거명된 사과드려야죠. 분들도 자기 지지 세력이나 자기가 속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까 그 송기석 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또 대선 이후에 굉장히 관리할 부분들이 많고 또 다음을 생각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쿡쿡 끼어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 본인 입장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네, 송구 이거. 의원처럼 그렇게 그 생각 없이 말하는 던지는 그런 분들은 좀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잘 좀 막아주시죠. 생각이 있긴 참 있었겠죠. 선배라. 무슨 네. 생각하냐고 문제인데 생각은 분명히 생각이 이씨 던지는 얘기인데. 아니 뭐 예. 득담으로 예. 들어주십시오. 예. 자 정계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정계 개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간단하게만
설명은 굳이 필요 없고 정계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 6월인데 그 전까지 뭐 합종연행 합당이 되거나 혹은 당과 당끼리 연대하는 연대까지야 뭐 가능하겠지만 합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합당까지는 어렵고요. 일부 이합지사는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네. 정계 개편에 아니 그런데 그 지금 합종연행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합집산. 합종이라는 것은 이합집산.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끼리 협력하는 겁니다. 이건 오호. 합종이 되겠죠. 예. 연횡이라는 건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 개별적으로 각 정당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정당도 있고 먼 정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정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이제 민주당이 선정을 해서 예. 성공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횡이 좀 유리할 것이고 연횡이. 예.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합종이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권에서 세력 균형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당 한 줄 논평 관전 포인트가 뭐다 했고 10초씩 이번 주 우리 당 내가 뭔 얘기만 민주당서부터. 하려고 그러면 또 예, 민주당입니다. 저희 예. 당은 내일 원내대표 선거했습니다. 예. 누가 뽑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새로운 활력, 예. 지역에서 당원들과 숨쉬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전국을 도나요? 예, 심상정 전국 투어. 후보가? 예, 그게 메인입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입니다. 저희는 아무튼 지난한 어떤 그 고통의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시작이 내일 오전 의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또 이 또한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의 주제는 뭐 주제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지도 체제 문제, 알겠습니다. 책임의 문제 다양하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요? 예.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비대위원장 이렇게 선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국민의당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갖게 된 거니까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철희 더민주 의원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인사하시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세요. 국방이에요. 하세요. 예, 제가 맨날 서론받는 처지죠. 그런데 그 북한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김종대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주 정당에 김종대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아니, 북한에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이한열 그 자리도 있고 예. 그 여러 우리 그 민주주의의 인사들의 자리를 열사들의. 비워놓고 출석부 때 부릅니다. 어허. 그러면은 누가 대신 대답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은 남한의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의 차이거든요. 야 김종대나 그 김종대나 이 김종대나 이 구국의 강철 이빨 맞네. 예? 아니 너무 감탄하실 거고. 예. 가는 길 그래서 계속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지 좀 마세요. 이 북한이 끼는 게 아니고 깐죽대는 것 같아요. 예. 자리가 자꾸 욕심이 나는 것 같아. 아주 방송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어쨌든 한때 민주화 운동이 반체제 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우리가 하나의 그 급진적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하나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의 등불이자 모닝콜이었던 것이죠. 예. 그것이 그 당시엔 몰랐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느 날 새순처럼 저 땅 밑에 있던 씨앗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급진주의 시대에 어떤 반체제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이 비춰지던 시절에는 북한이 다 이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존심이고 오늘날 우리 자긍심의 큰 자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비록 이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거 갖고 좀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청거리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체제 경쟁에서는 끝났다. 끝났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철희 의원님. 앞으로 야당끼리 하시는 게 좀. 예. 이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문제는 예. 그뭐 뇌물위원 행진곡에 대해서 꼭 굳이 그걸 불러야 되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생각이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꼭 그 진보 보수의 문제냐 또는 여야의 문제냐 그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도 여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니물연 행진곡도 우리 시대 우리 민주화를 여는데 기여했던 거라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한일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치가 너무 이렇게 여야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문제로 만들어내는 또는 진보 보수의 어젠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데없이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거는 좀 저는 개선하면 예.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분단 비용 아닌가 이것도 예. 이렇게 생각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은 그에 따른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지금 아픈 현대사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지방에서 구청장 할 때 예.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초청을 그래도 해서 갔는데 소위 민중의례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래도 마이크를 주고 축사할 기회를 예. 주시길래 민중의례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럼 국민의례 하고 이어서 민중의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또 워낙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또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지금도 그 단체하고는 아주 좋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서로 좀 이렇게 예.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해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이철희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자유한국당, 이철희 의원님, 더민주 의원님. 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문자 폭탄 날려주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박성재님 국민은 변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 편가르게 하려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전처럼 주입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우 따끔한 말씀이시네. 김범수님 선거 끝나니 의원님들 편하고 여유 있는 방송 좋습니다. 국민들도 편하고 여유 있게 협치화 부탁드려요. 저희 정봉주의 정치쇼 들어오면서 무기를 다 밖에 풀어놓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저희 방송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나왔어요. 김호령님 40대 주부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후보들이 불참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원래 참석 안 하는 게 관례라던데 왜 그런가요? 자, 유승민 후보만 참석을 했었죠. 네.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큰 당이 먼저 하세요. 그렇죠. 네, 여당이 연수 받고. 예. 뭐 아니 참석 안 한 거 얘기니까 예.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근데 딱그 이번에 따박따박 잘하시고. 네, 이번에 급하게 진짜 취임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홍준표한테 정식으로 초청장이 이렇게 준비돼서 갈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문자로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국회의원한테도 의원은 올 수가 있다. 그러니 로텐더홀로 이렇게 오라.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죠. 지사 그만두셨잖아요. 예, 국회에 예. 들어오려면 의원이 아닌 경우는 또 면회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 맡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의정의 의원들은 소속이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저는 몰라요. 다 바뀌었습니다. 전직을 안 해보시니까 전직을 그게 제가 안 해봤어요. 18대 때 바뀌었어요. 전직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유일한 제대로 전직이라고 안 해요. 제대로 그걸 전달도 안 됐을 거고 본인도 이거 초청장도 가야 없는데 되나 내가 말아야 가야 되나. 되나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부드러우시네 그게. 예. 근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 다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이 떨어진 분들이 안 간 게 다 관례였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국가라면 가는 게 맞죠. 예,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어떤 정치의 도리고.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이유가 되긴 예, 되겠네요. 그런데 예. 저는 하여간 정봉주의 정치쇼 나오느라고 못 갔어요. 그날 급히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분 가 순간이었잖아요. 계시고 예. 땜빵으로 나왔는데 땜빵으로 나와서도 그냥 뭐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좋아하시지만. 비서실장이 못 가니까 후보가 못 가신 거예요. 제가 그거에 엮인 거죠. 예. 아이고 정말. 예. 반성하세요. 예, 배보다 거기에- 배꼽이 더 큰. 아니라 예. 진짜 심상정 대표는 왜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나와 있어 경리를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날도 그랬어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다른 소속 의원들은 가셨고. 예. 근데 사실은 뻘쭘하죠. 심상정 여러 의원도 좀 가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가시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직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정의당도 예. 소통이 안 되고 있군요. 네, 두 분이 뭐 여러 명이 안 나오고 딱 두 분이 나와서 홍영편 친문, 우원식은 범친문.
그럼 뭘 법문이라 그래? 살짝 결론이 비문이요. 나왔네요. 근데 홍영표가 안 될 아니에요. 거라고 네. 하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제가 받은 정보는 전혀 영향력 없는 정보입니다. 선거 떨어지셨죠. 누구 저요? 네.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지기하게 떨어졌어요. 정보 네, 2020년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하여간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 지금 예. 이제 좀 내부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아, 우리 지금 커피가 나오는데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이 왜 여성분이 커피를 타오냐 이러면서 항의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 타오는 거 우리 아니잖아요. 타오는 게 아니고 작가님인데 시간이 딱 요때 들어오기 때문에 작가님이 여기서 10m 배달한 거 10m 배달.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럼 저 PD 사과드리겠습니다. 시키세요. 예? 시정해야 PD? 돼. 예. 아, PD는 이렇게 이게 얼굴 카메라 기피증이 있어요. 아니 메인 피드 한 일도 없는데 뭐 와서 저런 거 왜 들어서 매일 PD니까 느닷없이. 우리 잘리겠네, 이제. 글쎄 쓸데 있는 얘기나 합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쟁점이 생겼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다. 네. 자유한국당. 뭐라 그랬어요? 통합의 시대 정신에 반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좀 부르면 안 돼요?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얘기보다 더 총론적인 예. 차원에서 일주일 저기 그렇죠. 그 얘기 하시면 더 좋아. 일단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 예. 혹은 높이 평가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야당이니까 예. 주문 내진 지적하고 아, 얼마 싶다면 전까지 여당 했었지? 예, 뭐 낯설죠? 여당 아니 사실은 여당 자격 상실한 거는 꽤 오래됐죠.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면서. 근데 아무튼 첫째 지적드리고 싶은 게 예. 소통 초기에 다 하려고 합니다. 예. DJ 대통령의 경우에 처음에는 하는 얘기들 다 끝까지 들었대요. 좀 지나니까 그때 강요하셨던 분 얘기인데 예. 좀 지나니까 뭐는 얘기를 하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짜증내면서 정보가 다 알고 집중되니까. 있어요. 예. 그럼요. 알고 있는 이야기 하니까 그랬겠죠. 아니 그래서 초심을 끝까지 송기석은 잘한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열광하는 사람, 좋아하는 예. 사람끼리의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83%인데. 아니 그 초기에 원래 다 그렇게 네, 합니다. 초기에. YS 때 뭐 더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죠. 정치가 공동체 통합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서운한 사람, 삐치는 사람 좀 덜 나오게 하고 그 삐치는 강도를 좀 적게 하는 거. 예. 이게 정치입니다. 삐친다를 표준말로 하면 뭐죠? 뭐 그냥 여기서는 삐진다. 그냥 여기서는 삐친다가 표준말이에요. 여기서는 삐친다가. 아무튼 서운한 사람, 뭔가 서운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게 진짜 정치력이지. 예. 그리고 저는 맨날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그럼요. 발수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전 지난 주말에도 또 어제 예. 그제 사이에 문자 폭탄에 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왜요? 그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어느 법안? 그 세 가지 저희가 특검법 하겠다고 한 거 우리 당의 의원이 이제 발의하면서 이제 서명을 그것도 이제 당문으로 소개해 이렇게 주세요. 했는데 좀 이따가. 예. 뭐 저기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데 괜히 또 2%에서 또 제가 뭐 초치는 것 같은 저기 싫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뭘 아무튼 거리기는 한데 못 내. 자 아니 그 뭐 저 얘기할까요? 그러면 뭐 저기 아들 문제 또 뭐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순서입니다. 여의도 UFC. 자, 대통령 선거 끝났고 대통령 선거 와중에는 의원님들께서 할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선거가 끝나고 할 얘기가 있을까 하고 살짝 의심하는 분들 오늘 여의도 UFC 듣고 나면 영원히 들어야 되겠구나.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제1야당의 정영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도 제1야당 지키고 있어요. 뭐 도찐 개치자 이제 그거 도토리 기재기. 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제2야당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가 네. 대통령 되면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건데. 네, 바로 바뀌어지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구국의 강철 이빨. 예, 아니 정의당의 강철 이빨로 수정해 주세요. 그거 정의당의- 옛날 별칭이에요. 그래요? 예. 정의당 범주보다 나라가 더 크잖아요.
아니 나라보다 전 당리 당력이 정의당의 우선이에요. 강철이빨. 예. 아하. 예. 예. 당리 당량이 우선이라고요? 당리 당력이 예. 우선입니다. 종파주의자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저 아름다운 패배자, 예. 패배가 멋있는 정당, 예, 정의당. 지지율이 오늘 또 쫙 올라갔어요. 몇 당 됐어요? 예, 3당 됐습니다. 뭐 늘 아름답게 패배했으니까요. 패배가 멋있대. 아니 패배하고도 더 기가 사는 기존 정치 논리는 해석이 안 되는 정당.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겠죠. 아 그럼 처음에는 좀 좋게 시작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 왠지 좀 섭섭하네. 자, 우리 네 분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은 의원님들도 춤추게 만들고 의원님들도 행복하게 손잡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도 의원님들 격려 혹은 정치에 대한 쓴소리 다 환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 그다음 버스 기사님들, 주부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함께 틀어놓고 듣는 분들, 공장에서 함께 틀어놓고 듣는 분들, 집단으로 듣고 계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났어요? 네. 예, 끝났는데 이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새 정부의 일주일. 새 정부의 일주일. 아니 광고가 많아져서 그런가? 예. 성의가 없으신데? 그래요? 성의가 없는 좀 시크한 매력. 아니 여당 의원 되셨잖아요, 이철희 의원님. 이제 아니, 근데 실감이 처음엔 좀 안 여당 나요. 의원이 되신 게 아니라 여당을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아이, 벌써 좀 자세가 달라 보이잖아요. 자, 인선 얘기 좀 해보죠. 네. 파격적이다. 저희 신선하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진짜 파격적이고 예, 잘할 것이다. 잘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선도 인선이지만 대통령이 요즘 그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죠. 그죠. 예. 우리가 너무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행복한 한 주를 보냈고요. 예. 네. 이제 또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고 해서 또 정비하는 문제가 좀 원내대표 누가 되나요? 모르죠. 홍영표, 우원식. 예. 우원식, 홍영. 문준용 씨. 예, 640만 불, 뭐 북한 인권 이런 부분인데 예. 이건 좀 상대성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거죠. 저는 이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게 이 민주주의 되려면 열광하잖아요. 열광하면 그건 부패와 독재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정치인을 바라봐야지 예. 한 지도자 내지는 한 리더한테 열광하는 거 이거는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얘기하시라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은요. 그 노래를 재창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광주 뭐 호남의 분들이나 국민들 예. 이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 우리의 지금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인 주적인 북한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점 이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광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른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헷갈려. 바르기도 하세요. 국민의당이. 그렇죠. 국민의당이 아주 똑바르죠. 근데 적응 안 되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뭐 시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네. 또한 북한이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주 항쟁에 있어서 정신은 뭐 민주, 인권, 평화 그런 정신이고 예. 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이나 호남 주민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광주 항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부 그런 민주 시민이 재창이 적절하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다른 지역적인 문제로 막을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저는 그런 국민의당 손을 측면에서 원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정인기 의원님, 당론과 무관하게 그냥 좀 받아들이시지 여기서는.
좀 한번 불러줘요. 이미 여기 4대 3이잖아요. 그것도 일단 정윤기 의원님이 제가 아주 훌륭하신 아주 게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바른 용기지 정용기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정용기 의원님이 또 경찰대 출신이에요. 학생회장 하다가 4학년 때 민주화운동하다 잘렸어요. 아이고 저기 이거 훌륭하신 분이 아주. 근데 지금 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그건 따지지 말고 지금 right now 따지지 말고 역사가 무척 훌륭한 분이에요. 나 다시 아이고, 뵀어요. 네. 자, 그때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니물면 행주국 불렀거든. 그렇죠. 자, 그때로 돌아갑시다. 자, 정용기입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저기 뭐 이 프로그램에 예. 출연하니까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 또 간 지지하시는 분들은 욕해드리면서요. 왜 세게 얘기 안 하고 거기 가서 뭐 좋다고 히덕거리고 웃냐. 좀 정색하고. 다 웃자고 웃고 아니 살자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 정색하고 싸워야 될 저기에 나가가지고 웃고 말이지 뭐 그렇게 좋냐 지금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여기 당을 대표해 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제 조직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우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훌륭한 자세요. 그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예. 저희가 얘기하세요. 먼저 하실래요? 큰 집이 큰 집이니까 듣고 뭐예요? 할게요. 하세요. 항상 간사가 더 센데 우리